자,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먼저 물리량하고 운동 법칙부터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자. 자, 물리량에는 크게 스칼라량과 벡터량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럴 때 스칼라량 같은 경우는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이고, 벡터량은 크기와 뭘 가진다고?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을 뭐라고 한다? 벡터량이란다. 자, 그러면 스칼라량의 대표 누가 있고 벡터량 대표에 누가 있냐면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개념으로서 속력과 누가 있다고? 속도가 있다는 거지. 자, 지금까지는 속력과 속도를 구분 없이 사용했다면 오늘부터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지. 됐나? 자, 속력과 속도를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이동, 거리 개념하고 그리고 변이 개념을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내려가면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나와 있지, 그치? 자,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와 변이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거리는 말 그대로 내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자, 거기에 반해서 변이는 물체가 운동을 할 때 무엇의 변화가 생긴다고? 위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치? 그 위치 변화의 무슨 거리? 직선 거리를 변이를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속력은 어떻게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속도는 시간분의 뭘로 계산하라고? 변위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지. 되나? 자, 문자로는 속력은 분자 V 쓰기로 했고, 그래서 T분의 S였다, 그지? 자, 거기에 반해서 속도는 V를 쓰고 벡터량 방향성을 가진다고 위에 화살표를 하고, 그 다음에 T 시간은 똑같고, 변위도 역시 S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 그러나 매번 화살표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V는 T분의 S 이렇게 적혀 있어도 이게 속력을 의미하는지 속도를 의미하는지 서서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됐나? 자, 그렇다면 문제로 확인을 좀 해보자. 어떤 물체가 몇 초 동안에 10초 동안 운동을 한다고 하자. 자,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운동을 할 때, 자, A 지점과 B 지점의 직선 거리는 몇 미터라고? 100m야, 100m. 자, 그러한데 물체가 직선으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고 하자. 그 요때 이동했을 때 이동 거리는 몇 미터냐면 120m라는 거죠. 자, 실제 120m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자. 그랬을 경우에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10초분에 이동거리 120을 하셔가지고 12m/s를 하셔야 되고, 자,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의 직선거리지, 그지? 그래서 10분에 얼마 한다고? 100을 하셔가지고 10m/s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 한 개만 더 할게. 내가 요 A 지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B까지 갔다가 어떻게 했다고? 돌아왔다는 거지. 됐나? 몇 미터 돌아왔다 하자. 40m 돌아왔다 하자. 이렇게 해서 B까지 원래는 100m잖아요, 그지? 근데 또 40m를 돌아왔어. 자, 그랬을 경우에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은 역시 10초로 하자. 그럼 이동 거리는 100가고 40 갔으니까 140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속력은 14m/s가 되는 반면에 속도는 10분에, 자, 위치 변화의 직선거리라 했잖아요, 그지? A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위치가 변했지. 그러면 변이는 60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10분의 60을 하셔가지고 속도는 6m/s라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물리에서 중요한 뉴턴의 운동 법칙 정도는 좀 알아놓고 넘어가자는 거지.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있어. 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고, 2법칙이 가속도의 법칙이고, 뉴턴 운동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관성의 법칙은 뒤에 바로 이어서 자세히 볼 거고, 여기서는 관성의 법칙이란 것은 R자 힘이 0일 때 물체는 그 현재 운동 상태를 뭐 하려고 한다고?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의 법칙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은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했었어. 자, 가속도는 문자 A로 썼고, A는 M분의 뭐였다고? F로서 R자 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요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야. 됐나? 그랬을 때 단위까지 다 정리했었다.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서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서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데, 하나의 힘을 작용이라 하고 그 나머지 하나의 힘을 반작용이라 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벽을 미는 힘이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누구도 벽도 나를 민다는 거지. 자, 벽이 나를 또 밀어준다는 거지. 맞나? 만약 내가 벽을 밀는데 벽이 나를 안 밀어주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지.
자, 요로 할 때 내가 만약 벽을 100N의 힘으로 밀잖아요. 그지? 그러면 벽도 나를 몇 뉴턴 힘으로? 100N 힘으로 밀어서 힘의 크기는 어떠하고? 같고 방향은 반대의 힘이 항상 어떻게 작용한다고? 쌍으로 작용한다는 거지. 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의 힘이 같은 동일선상에서 되나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요게 뉴턴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야.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볼 건데 좀 전에 얘기한 뭐부터 시작하자? 관성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자. 관성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고? 관성이라 해. 자, 그때 관성의 크기는 무엇이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어떠하다고? 크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뭘 하고 정지를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으로서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게 무슨 법칙이라고? 관성의 법칙이야. 자, 그 다음에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보고 갈 건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승객은 어느 쪽으로? 뒤로 넘어지게 되고, 버스가 잘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면 승객은 앞쪽으로 넘어지는 것도 관성하고 상관이 있고, 이불을 방망이로 두드리면 먼지가 떨어지는 건 역시 관성과 상관이 있으며, 그 다음에 무거운 쇠구슬을 천장에 매달고 실을 갑자기 당기잖아. 그치? 그랬을 경우에는, 자, 여기 그림으로 좀 보자. 이렇게 천정이 있고 쇠구슬이 있고 그 다음에 실을 이렇게 연결했잖아. 그치? 내가 아래쪽에 실을 이렇게 잡아당기잖아. 그러면 천천히 잡아당길 경우에는 내가 주는 힘과 쇠구슬의 무게 때문에 위쪽 실이 끊어지는데, 갑자기 잡아당길 경우에는 아래쪽 실이 끊어진다는 거지. 왜냐하면 요 쇠구슬에 무슨 관성이 있다고? 정지 관성이 있어서 내가 주는 힘이 위쪽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아래쪽 실이 끊어진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컵 위에 종이를 올리고 그 위에 동전을 놓고 종이를 갑자기 당겨내잖아요. 그지? 그럼 이렇게 컵이 있고 종이를 놓고 여기에 동전을 올리고 요 종이를 갑자기 당겨버리면 동전은 컵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 역시 동전의 무슨 관성 때문이라고? 정지 관성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문제 한 개만 내고 넘어가기로 하자. 자, 누가 있냐면 올챙이가 있다. 올챙이 한 마리가 꼬물꼬물 운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c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하자. 올챙이가. 됐나? 자,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 버스가 있어. 네, 버스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정지 상태야. 됐나? 자, 그럴 때 누가 관성이 큽니까? 하고 물으면 누가 관성이 크다고 대답을 해야 돼. 그렇지. 됐나? 버스가 관성이 더 크다고? 크다. 자, 왜냐고 묻는다면 옆에 있지, 그지? 관성의 크기는 무엇이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크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버스의 정지 관성이 올챙이의 운동 관성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금방 배운 관성과 뉴턴의 운동 3법칙 작용 반작용하고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관성의 애는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작용 반작용의 애라는 거지. 자,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노가 물을 밀어주면 물이 또 노를 앞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포탄을 쏘잖아요. 그치? 그러면 대포가 반작용으로 뒤로 밀려나더라는 거지. 자, 그리고 로켓이 가스를 뿜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 역시 작용 반작용의 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요렇게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고 내가 잡고 있던 손을 놓잖아요. 그치? 그럼 풍선이 뷰룩 하고 이렇게 날아가겠지. 자,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는 풍선이 공기를 밀어내는 힘이 있으면 공기가 또 풍선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밀어주는 반작용이 생겨서 날아가게 된다는 거지. 되나?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에 대해서?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되나? 자, 운동량이라 하면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야. 자, 그럼 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빌타길이 있고 요 아래쪽에 누가 있냐면 우리 집이 이렇게 있다. 우리 집. 됐나? 우리 집이 있는데 여기에 돌이 굴러내려고 있어. 그리고 얘가 굴러내려와서 우리 집에다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 거야. 그러면 그 운동의 효과가 커지려면 얘가 어떤 돌일 때 효과가 커질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이 돌이 조그만 돌이 아니라 큰 돌일수록 무엇이 큰 돌? 질량이 큰 돌일수록 우리 집에 부딪혀서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굴러오는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 집에 더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것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지. 되나? 자, 그러면서 운동량은 크기와 뭘 가진다고? 방향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가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곱하기 뭘 하시면 된다고요? 속도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운동량 문자는 앞으로 P를 사용하자. P는 질량은 M이었고 속도는 V였다, 그지? MV, 요게 뭐라고? P라고. MVP로 기억을 하면 좋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단위를 정리한다면 질량 단위는 항상 킬로그램을 써야 되겠지, 그지?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해가지고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사용하시면 됩니다. 됐나? 자, 그리고 운동량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다?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 A는 4kg이고 오른쪽으로 2m/s를 운동하고 있고 B는 2kg의 물체가 왼쪽으로 4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A와 B의 운동량을 묻잖아요, 그지? 그러면 운동량 P는 mv였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얘도 곱하면 8이 나오고 B도 8이 나온다 해서 운동량이 같다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딱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자, 왜냐고 묻는다면 여기에서 요 V가 속력이 아니라 속도이기 때문에 만약 A의 오른쪽 운동 방향을 플러스 2로 잡는다면 B는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어서 마이너스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A의 운동량의 크기가 플러스 8kg 미터 퍼 세크라면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8kg 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운동량은 어떠하다? 다르다. 뭐가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 자, 그러나 만약 운동량의 크기를 묻잖아요, 그치? 일반적으로 크기를 많이 묻는데 크기는 무슨 값으로서? 운동량의 절대값으로서 크기는 어떠하다? 8로서 같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됐나? 자, 운동량과 충격량 단어는 방향을 잘 보고 보호에 주의만 한다면 계산이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지. 됐나?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충격량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열심히 해보자.